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해커스 제5회 네 번째 해설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기간 틀린 것입니다. 자, 이용 의무기간은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터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기간을 보면 6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체토지 취득, 주거, 복지, 편익시설은 2년, 사업용이라는 사자가 들어가니까 사업용은 4년, 민간임대주택 사업토지 현상보존은 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 틀린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아니고 2년이 되겠습니다. 3년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3년이 아니고 2년이 되겠습니다. 2년.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방치한 경우에는 100분의 7이 아니라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7x입니다. 방치하면 100분의 10입니다. 임대하면 100분의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을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허가관청은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반이 있었던 날 X가 되겠고요. 3번은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 형법에 일사부재례의 원칙이 있죠. 한번 처벌받은 것은 다시는 전원하지 않는데, 이행강제금은 특이하게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징수합니다.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의 이행강제금을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허가관청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최대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5년이니까 그 의무기간 범위 내에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옳은 것인데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입니다. 30일.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4, 5, 6, 7, 8번 1월이 5번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신청 1월,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매수 청구,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다 1개월 이내인데 5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 이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을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이게 뭡니까? 소위 계약명의신탁이죠. 계약명의신탁.
계약명 신탁이면 을이 수탁자고 갑이 신탁자고요. 갑이 신탁자고 매도인이 누굽니까? 매도인이 병입니다. 매도인이 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 경우에 갑과 을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 다음에 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원래 무효인데 병이 즉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에 1번 병이 갑과 을의 명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갑과 을 간의 명신탁은 유효하다 했는데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명신탁도 예외적으로 유효한 게 있기는 있죠.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신탁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명신탁 약정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병이 갑과 을의 명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예,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이고 선이면 유효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맞습니다. 3번 병이 갑과 을의 명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엑스터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예, 무효니까 매도인 병이 소유자이죠. 4번 갑과 을의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정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명신탁, 이자간, 즉 양자간 명신탁, 삼자간 명신탁 또는 등기 명신탁, 그리고 계약 명신탁 또는 위임형 명신탁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명신탁 모두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모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5번 병이 갑과 을의 명신탁 약정을 모르는 경우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을 상대로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 다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금은 부동산 실명법 제정 이후라면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실명법 제정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예, 법인 자연장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조성하려는 자는 즉 미리죠. 미리 하는 게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 개장, 화장 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3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조성하려는 자가 아니라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후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성하려는 자는 이 말은 미리 해야 된다는 뜻이죠. 미리 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30일, 사후 30일 이내에 하는 게 3개라고요.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화장, 개장,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고요. 그 다음에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4번 종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맞고요. 5번 문중자연장지도 조성하려는 자니까 미리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없다 했는데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죠. 일부가 상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영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일시 사용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관에 장기 투숙을 해도 그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이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번 임차인이 법령에 정해진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정액이 최대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 없죠. 정액 청구는 1년에 한 번만 가능하고요.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감액 청구는. 그래서 정감 청구를 5%밖에 안 된다 하면 X죠.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5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확정일자,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습니다.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갑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월차임 500만원으로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 월차임이죠. 환산 월차임은 6억이네요. 6억. 대항력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는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2번 임대차 기간을 8개월로 정한 경우 갑 임대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틀렸네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주장할 수 없고 을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임대인입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있다. 예,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 신청합니다. 만약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은 확정일자 받을 수 없고요. 설령 공무원이 그 세무서에 세무공무원이 모르고 확정일자 찍어졌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9억 초과하면. 4번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100분의 5 정액 청구는 5%밖에 안 되고요. 1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5% 이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 대상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예,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수용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매각 방식은 2가지가 아니고 3가지입니다. 호가, 경매, 기입찰, 기간 입찰 중에서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실적으로는 호가, 경매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시험이니까 이론적으로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가라는 것은
불을 호자, 가격 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죠. 옆에서 한 명이 5억 하니까 옆에서 5억 1천, 5억 2천, 5억 3천 이런 식으로 높여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매각 방식 3가지입니다. 2가지 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3번이 우리 시험에 가장 빅데이터에 의하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기립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은 매수 신청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요 3번 지문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5번에 그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고요. 5번 매각 허가 일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입니다. 다만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한 자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 그 다음에 2번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3번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 임차권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최선순위인 경우 인수되고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4번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최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됩니다. 단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전세권의 경우 무조건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최선순위라도. 5번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죠.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에 점유를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매수 신청대인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요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는데 좀 특이하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44번에 1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부터 15번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에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우리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런데 5번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 답 1번인데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 대리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취소되면 결격 사유니까 중개업을 할 수 없으니까 매수 신청 대리도 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당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후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폐업한 경우 중개업을 폐업하거나 매수 신청 대리를 폐업해도
절대적 시소입니다. 휴업하면 절대적 의무정지죠. 요 39번 문제는 시험에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아 살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죠. 답은 5번입니다. 소위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건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 그 암기 프린터는 암기 프린터는 보면 34번에 7가지 적어놨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차순위 매수 신고, 매수 보증금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이런 것만 할 수 있고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소송 대리, 적시항고 이거는 소송이죠. 그래서 소송 대리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해커스 모의고사가 비교적 실제 시험에 근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틀린 부분 저 같은 경우는 법조문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법조문을 자주 찾아보면 아마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